그리고 한 분 예전에 제가 선수 때, 한 19살? 이때인 것 같아요. 이때 저희도 이제 막 연습을 하다가 공이 안 맞으면 열받잖아요. 네. 열받으면은 저희는 뭐 화를 낼 수 있는 직업도, 그 골프가 스포츠도 아니고 타석에서 공만 쳐야 되는데 공은 안 맞고 막 얼굴에서 막 열이 나는 건 느껴져. 느껴지고 막 그러다가 그러니까 내 표정이 안 좋은 거는 모르겠는데 내가 막 씩씩씩씩 거리고 막 뜨겁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도 그런 분위기는 다 알 거예요. 느껴지죠. 제가 공이 안 맞는구나. 그냥 말 걸지 말아야지. 이런 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뒤로 한번 이러면 안 되겠다를 느꼈던 게 뭐냐면 그리고서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에서 이제 다 거울을 봤어요.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너무 못생긴 거예요. 진짜 진짜 뭐 아니 얼굴이 정말 못생겨가지고 진짜 막 눈은 눈대로 막 이러고 있고 얼굴은 빨개가지고 입술이 이만큼 나오고 빨개가지고 누가 옆에도 안 오겠다라는 그런 얼굴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냥 셀카를 찍었어요. 그 모습을. 네, 그 모습을. 그래가지고 네. 보면서 아무리 내가 공이 안 맞아도 절대 이러진 말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 자신을 좀 이렇게 뭔가 되게 막 뭐 약간 쓰레기통에 버린 것 같은 그런 걸 좀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지금 공이 안 맞는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이런 모습으로 있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스스로한테. 그래서 그 뒤로는 공 안 맞고 뭐 하고 하더라도 스스로 조금 그렇게 아니야 그래도 얼굴 붉히면 안 된다 하면서 약간 그렇게 그거를 늦게 알았어요. 20살 때쯤. 그러죠. 그러면서 안 맞아도 에이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인상 쓰면 안 돼? 인상 쓰면 안 돼? 약간 그거는 뭐 저 혼자 약간 느꼈던? 지금 들으면서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조금 본인이 경기가 잘 풀릴 때의 모습이랑 네. 경기가 좀 잘 안 풀릴 때의 모습을 제 3자의 누군가한테 네. 좀 찍어서 보면 좋을 거예요. 보면은 내가 이런 패턴일 때 좀 잘하고 이럴 때는 좀 잘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의 모습들이 보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뭐 저는 좀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건 그냥 저 개인인 제 혼자 사는 그런 건데 그때 약간 감정이 좀 많이 심하거나 그럴 때 좀 찍어놔요. 그래서 보기 좋으면 남들도 보기 좋은 거고 내가 봤을 때 보기 거북스러우면 네. 진짜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다. 그러면 골프가 개인 운동이긴 해도 어쨌든 저는 라운드를 같이 가야 되고 나도 누군가와 같이 운동을 같이 해야 되는 사람의 일원인데 내가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면 나를 지도하는 선생님도 얼마나 마음이 불편할까. 그러면은 속된 말로 나도 레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나한테 프로님이 오지 않고 다가오지 않으면은 제 손해인 거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항상 조금 그런 건 주의하자. 남이 불편하지 않게. 그런 체크할 수 있는 방법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되게 웃겼어요, 진짜. 약간 슈렉 같았어. 깜짝 놀랐어. 뭐지 이거? 와, 그리고서 진짜 막 세수하고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그런 셀카를 이렇게 찍어 놓은 게 아직까지도 핸드폰 어딘가에 이렇게 지금은 없을 거예요. 지금은 없을 건데 네. 생각은 나요, 아직도. 그때 이제 연습장 지하 1층의 화장실에서 찍었었던 단발에 얼굴이 이렇게 내려가지고 아직도 기억나요. 그러니까 저도 일본에서 이런 멘탈 트레이닝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고 어떻게 보면 멘탈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게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이라기 하기보다는 되게 우리가 알 법한 내용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매일 아침에 그냥 웃는 얼굴로 사진 찍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의외로 본인이 웃었을 때 어떤 표정인지도 잘 체크가 안 되어 있어요. 되게 상황에 따라서 웃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는데 근데 매일같이 웃는 연습을 하다 보면 웃는다고 하는 느낌을 알잖아요. 그렇죠. 이 근육 있잖아요. 이거 웃잖아요. 그래서 내가 방금 전에 이제 프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 모습을 찍어서 내가 안 좋을 때 이런 모습이네라고 하면 그것도 알고 있으면 내가 그 안 좋은 모습을 인식을 했을 때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웃는 얼굴이 나오는지를 아니까 매일같이 그거를 그냥 무의식 중에도 나올 수 있게 트레이닝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가끔씩 저는 친구들이랑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감히 평가하면 안 되지만 어른들의 그런 표정을 보면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보인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가끔씩 보일 때가 있어요. 뭐 100% 다 맞다는 건 아닌데 근데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제
아 자주 웃어야겠구나. 나도 곱게 네, 진짜 아 내가 저런 모습이 나도 될 수가 있겠구나.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평소에 좀 웃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웃는 연습을 좀 저도 많이 하고 그것들을 배워왔기도 했었거든요. 팔자가 깊어야 돼요. 아, 팔자 깊어야 되나요? 깊어야 많이. 근데 이 자기의 그런 조금 모습을 찍어서 남겨놓는 거 체크해보는 거 근데 되게 좋을 것 이거는 같아요. 진짜 뭔가 본인이 이렇게 만약에 아까 그렇잖아요. 감독님이 얘기하면 안 듣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감독이 아닌 제 3자나 외부인이 얘기하면은 그게 조금 그래도 들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희도 골프할 때 아빠가 얘기하면은 듣기 싫어. 근데 프로님이 얘기하면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이제 멘탈 선생님이니까 멘탈 선생님이 얘기해주면은 아 그것도 약간 나름의 훈련법인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프로님이 얘기하면은 뭐 어쩌라고 약간 그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그게 맞아요. 제가 그래서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프로님들이 저한테 물어보면 도대체 애들이랑 뭘 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이런 거 트레이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나오게끔 한다 하면은 그거 나도 애들한테 했는데? 라는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반감. 네, 반감심. 네. 근데 나는 왜 그게 근데 애들이 왜 아빠가 그렇게 하죠? 얘기해서. 네. 아빠가 얘기해서. 근데 아마 그게 서로가 좀 역할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제가 습관도 그런 걸 많이 쌓아왔던 거였고 프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부분에 더 프로페셔널 하신 분이니까 기술적인 이야기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하지만 그 외적인 멘탈적인 그쵸.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이런 딱히. 의문심이 조금 들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세분화돼서 좋은 부분의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고